미국의 부흥을 사모하여 역사 속에 일어났던 중요한 부흥운동을 연구하고 미국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섬기는 강순영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중요한 부흥운동 시리즈를 계속 나누면서 지난번에 잔 칼빈과 그 제네바 부흥운동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었는데 오늘 거기 계속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 칼빈이 27의 기독교 강요를 써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조용하게 학자로서 그 생애를 보내고 싶어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는 그 중도의 제네바를 잠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4년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네바 부흥에 헌신하고 있던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파렐이 잔 칼빈이 제네바에 들렸단 말을 듣고 잔 칼빈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제네바에 책에 있는 성경 이론으로 종교개혁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네바에 남아서 종교개혁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었는데 자신이 조용히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아주 불호령 같은 말로 파렐이 만일 당신이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학문을 저주하실 것이요. 나는 강력한 저주 경고에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부름으로 알고 제네바에 남아서 종교개혁에 같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역 중심지하면 고린도 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거기 상인, 정치난민, 범죄자, 또 뭐 술집과 몸 파는 여인들, 또 빈민들로 가득 찬 아주 불결하고 부도덕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성경 교사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이 다스리는 모범도시를 만들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체계 있게 가르침으로 제네바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도덕 기준을 밀고 나감으로 제네바 시의회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 칼빈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트라스부르크 3년 망명 생활을 통해서 칼빈을 신학자에서 성숙한 종교개혁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먼저는 거기서 피난민 대상으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두 번째 마틴 부처라는 성숙한 목회자고 신학자고 개혁자를 만남으로 신학적 또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고 잔 스트롬이라는 교육가를 만나가지고 교육의 중요성을 배워서 돌아와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게 되는데 결정적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제네바가 칼빈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초청되어서 제네바의 목사 겸 지도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성정적 개혁을 추진함으로 제네바를 하나님이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세계적 모범도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칼빈의 개혁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캐톨릭 예배가 의식 중심 그리고 알아먹지 못하는 라틴어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보는 예배였는데 프랑스어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예배, 말씀 중심 예배로 개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굉장히 어려운 곡으로 만들어가지고 작곡해가지고 성가대만 불렀는데 시편을 중심으로 쉬운 곡을 만들어서 이 찬송가를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예배 개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과 경제 개혁인데 하나님 중심 가정사역, 그 다음에 부모의 자녀 교육을 철저히 강조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내고 근검 전략에서 저축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저축한 돈을 생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을 칼빈이 장려를 했는데 저렴한 이자를 받고 은행에 맡기도록 해가지고 은행이 이 생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투자해 주어서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스위스 은행이 유명한 게 그 칼빈의 공로가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칼빈은 제네바에서 성경적 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제네바는 당시 종교적인 난민, 또 정치적인 난민, 또 가난을 피해온 난민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 난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일해서 자립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무상 저희가 아니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그 생활 보조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게 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사실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 개혁이었는데 그 칼빈은 그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인간의 전적 부패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권력은 언제든지 선거를 통해서 추출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하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이런 삼권 분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칼빈을 서구 민주주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이 칼빈의 정치 이론이 미국의 연방헌법 그 다음에 정치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가 왕국이었죠. 왕이 종신토록 집권하면 부패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늘 잘못하면 바꿀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거.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런 그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 이론을 잔 칼빈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게 교육계획과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인데요. 이 칼빈은 설교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설교 갖고 충분히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그래서 학교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시에 이것을 위한 예산을 좀 마련해 주도록 요청하고 본인이 모금도 하고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초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을 세워서 인재 양성을 했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의학, 과학, 정치, 사회, 경제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성경과 세상 학문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균형 있는 이런 리더들을 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서 이 종교적 박해, 정치적 박해 또 가난 피해가지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제네바로 많이 몰려와가지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고 제네바 아카데미와 같은 이런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전 유럽 종교교육의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한다는 이런 그 신념하에 이 성경이 다스리는 이런 이상적인 도시를 제네바에 이루었고 그 영향이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 위그노, 화란의 칼빈주의 또 미국의 청교도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부흥과 신학의 토대를 제공했고 유럽과 신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